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권세를 자랑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는 특무대라고 있었습니다. 특무대장 김창룡은 이승만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김종필, 김영욱 등 중앙정보부장은 정권의 2인자라고 불렸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있었습니다. 안기부장 장세동은 남산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이 기관들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수사를 지배하는, 특히 권력에 큰 영향을 주는 수사를 지배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전성기에는 각 부처마다 요원들이 상주해서 공무원 동향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안기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런 공안기구들은 국민적 규탄 대상이 되고 견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검찰로 갔습니다.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차곡차곡 자신의 권한을 키워왔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 본격적인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정치권과 재벌, 사회 상층부의 정보를 모으고 대형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끝내는 마음만 먹으면 선출된 권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검찰이 가진 권력의 핵심이자 검찰이 가장 내놓고 싶지 않아 하는 권한, 바로 수사권입니다. 검사는 범죄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성장하는 과정은 수사의 여러 권한들을 키우고 집중시켜온 역사였습니다. 반대로 검찰 개혁의 역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여보려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개혁의 시기마다 강하게 저항해 왔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검찰 권력의 성장과 검찰 개혁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시스템은 일제강점기에서 유래합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형사령을 공포합니다. 검사에게 모든 사건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피의자를 20일간 구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구속, 압수수색을 검찰의 권한으로 만든 거죠. 이런 시스템은 식민지 총동원 체제의 산물이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고 적은 수의 검사 인력으로 경찰까지 통제하는 시스템, 그래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지만 1945년 패망 후 일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합니다. 해방 후 1945년 창설된 지금의 경찰에 해당하는 경무국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군정은 법무국장의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하달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검사의 선결 직무는 사건을 공소하는 것이다. 수사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의 직무이다. 검찰은 반격을 준비합니다. 1947년 대검찰청은 이런 방안을 내놓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어떤 범죄라도 직접 또는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의 결정을 하며 공판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와 기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방안은 미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2일 처음 공포되었고 이승만 정부 시절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확정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검찰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1954년 통과된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 내 사법경찰 인력 도입,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사법경찰관의 강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 통제, 이 규정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해방 전에도 해방 후에도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반감이 높았습니다. 미군정은 친일 경찰들을 거의 그대로 등용했고 일제 때 했던 대로 독립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고문하고 일반 수사에서도 고문이 횡행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파고들어서 검찰이 경찰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부역했던 법조인들이 해방 후에도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공고히 하는 과정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들이 해방 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거의 독식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5대 조진만, 7대 조용순, 8대 이호, 9대 홍진기, 11대 조재천, 16대, 17대, 18대, 민복기, 그리고 20대에 다시 이호, 모두 일제 시절 판검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였습니다. 해방 후부터 박정희 시절까지였죠. 검찰총장에는 민복기, 박승준, 이태희, 정창훈 등이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검찰총장을 수행했던 기간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서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력 밑에서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사독재 시절에 검찰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 협조했던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고, 노태우 정권 시절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도 검찰의 권한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금의 헌법 제12조 3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는 검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필요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은 오로지 검사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박정희 쿠데타 직후에 생겼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합니다. 이때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5차 개헌 때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에 이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의 힘은 더욱 강화됩니다. 전두환 시절까지 이런 흐름은 이어집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 수사를 합법적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월 항쟁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은 공안사건 조작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검찰이 만들어낸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가진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만들어집니다. 대검중수부라고 불렸죠. 정치인, 재벌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투입됐고, 그게 누구든 걸리면 구속, 적어도 사회적 타격을 안길 수 있는 검찰의 힘을 상징하는 조직이 대검중수부였습니다. 사실 최고검찰청 조직의 직접 수사 기능은 되게 특이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가 비슷한 예로 꼽히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기소가 본업이니까요. 대검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친위부대라고 불렸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을 때는 권력이 원하는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검중수부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도 해왔습니다. 대검중수부는 이철희 장영자 사건을 시작으로 오공비리 수사,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리 수사, 2002년 여야를 넘나드는 대선자금 수사,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의 비자금 수사 등 권력형 비리들을 수사하며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대검중수부는 정치권과 재벌, 사회 상층부의 각종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검찰이 어떤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정치권이든 재벌이든 긴장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슬쩍 언론에 어떤 사건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흘려도 선전포고로 인식됐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으면 권력을 견제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이 정권과 협조할 때면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정권과 엇서고 싶으면 정권의 약한 고리를 타격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세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접어듭니다. 검찰로 각종 권한이 집중되면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개혁 방향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 이것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을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들까지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설치라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는 것, 특수수사 조직을 폐지하는 것, 형사부를 축소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의 과제로 꼽힙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여론을 동원한 수사,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등 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검찰개혁의 과제로 꼽힙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검사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죠. 이런 개혁 방향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그때마다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엄상섭 의원과 현경만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법안은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통과됩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에도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5.16 쿠데타 이후에 좌절됩니다. 오히려 검찰의 힘이 강화됩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정부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검찰을 활용하면서 검찰 개혁을 사실상 포기합니다. 검찰은 1980년 신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휩싸이죠.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검찰은 빠른 속도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킵니다. 정의의 사도로 돌변합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수사하면서 구속합니다. 검찰은 현직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정의의 사도로 다시 인식됩니다. 1997년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됩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반대한 거죠. 그리고 이미 자체로 상당한 권력이 된 검찰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한 달 이상 대립하자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중단시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다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통치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선 검찰 출신이 아닌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은 검찰과의 직통 전화선, 즉 한라인을 끊어버립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조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줬지만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를 향해 반기를 듭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항명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 3월 일명 검사와의 대화라고 불리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여기서 검사들이 일관되게 한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양하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사들이 당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비아냥과 모욕성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말은 이때 나온 겁니다. 2003년 6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올립니다. 항명이 벌어진 겁니다. 2004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협의회를 만듭니다. 논의에 들어가자 다시 두 조직은 김대중 정부 때처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2005년 농민대회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청장은 옷을 벗었고 수사권 조정 논의는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신이 인권 탄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일었죠.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당시 수사는 검찰 특수수사의 거의 모든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후 검찰 개혁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2010년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 4개특위가 구성되고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됩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검찰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검찰은 국회 입법에도 반기를 듭니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고 대검찰청 지도부도 집단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때를 의식한 발언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꽤 진척된 수준의 독립적 수사권이 보장되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에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개혁안도 나옵니다.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저항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이른바 검사의 난,
검란이 터집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은 노무현 수사, PD 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치며 다시 정치검찰로 돌아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장검사의 억대 뇌물 수수 사건, 동부지검 검사의 피의자 성추행 사건 등이 터집니다.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어 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지 여론이 높았던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검토됩니다. 대검 중수부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면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 벌어집니다. 대검찰청 주요 간부, 전국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직의 수장까지도 날려버리는 지독한 조직 문화인 겁니다. 당시 검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최동욱이었고, 언론을 상대하려고 공보 담당을 맡겼던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이후 대선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하는 문재인 후보는 물론 박근혜 후보도 공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는 폐지됩니다. 검찰총장 직속의 직접 수사기구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특수수사 기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2013년 12월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를 신설합니다. 일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원래 특수 3부까지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 4부를 신설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죠. 결국 과거의 대검 중수부 역할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된 겁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제 검찰 내 가장 막강한 수사 조직이 됐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그 막강한 조직을 지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수부 폐지,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폐지가 검찰개혁의 주된 쟁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누구든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힘은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공수처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 여부와 수사 방향이 결정되고,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황당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가 제기됐고, 이후 검찰개혁의 중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됩니다. 2004년 총선 이후 노무현 정부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반기를 듭니다. 당시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반대합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2009년에도 중수부 폐지와 함께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준규 검찰총장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2012년 검란에서도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는 쪽,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쪽 모두 공수처 설치는 반대했습니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먼저 제기하는 대신에 공수처 설치를 막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거의 모든 방향을 제시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그 좌절도 함께 맛보았고, 이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시키면서 한국에서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손에 꼽을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특수수사 조직 축소, 검찰 직접수사 폐지, 감찰 강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개혁의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제기됐습니다.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받을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해방 후 일제에 부역했던 법조인들은 막강한 검찰 권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검찰은 강하게 저항해 왔습니다. 검찰은 독재 정권에 협조하며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자신의 권한을 키워나갑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검찰 중심의 통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대형 수사를 통해 국민적 지지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최고 수사기관이 된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며 정치권과 재벌을 압박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개혁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정점으로 각종 폐해를 낳았던 특수수사 조직 개편,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축소, 검찰을 포함한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검찰과 권력을 연결시키는 역할이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검찰은 그 힘이 강해질수록 개혁에 강하게 저항해 왔습니다.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집단적으로 항명을 시작했고 끝내는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보복성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향해 집단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거론하자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거론됐던 검찰개혁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지금 검찰은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돌입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으로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의 힘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과 의회까지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 된 겁니다. 자신들을 거학일소를 위한 조직이라고 부르는 검찰. 그 권한과 힘을 놓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저항하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청산해야 할 거학이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죠.